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예술 작품을 소재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정진규 시인의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요. 자, 빈센트 반 고흐 가장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어, 밝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감자를 먹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정진규 시인이 자신의 추억과 연결해서 시를 썼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들은 꿈속에서도 삽질 소리를 들었다.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꿈소리에서도 일하는 꿈을 꾸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국어 자료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들은 꿈속에서도 삽질 소리를 들었다. 비 오는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정진규,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해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고흥은 시골 농촌 가족의 식사 장면을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좁고 눈 방 안에 램프의 불빛 아래 흐름한 옷차림과 피곤한 얼굴로 식사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시인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삶은 감자를 먹던 저녁 식사 장면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전부 미술과 관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혜순, 납작, 박수근 합법을 위하여, 나희덕, 텁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 제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꼭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빈센트 반 고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고 모티프를 얻어 쓴 작품으로 문학과 미술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흐의 그림에서 흐린 불빛, 붉은 감자, 투박한 손, 피곤에 찌든 얼굴 등으로 표현된 가난한 농가의 모습은 이 시에서 삽질 소리, 맛있는 잠, 목욕탕 등의 시어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목욕탕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남루함을 씻어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비가 와야만 노동 일을 쉬고 목욕탕에 갈 수 있는 화자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작품 또 하나 더 있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런 양 기자의 소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다시 또 읽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시의 전개입니다. 1년은 저녁입니다. 삶은 감자로 저녁을 때우고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노동으로 지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은 밤입니다. 요 1년 2년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죠. 맛있는 잠을 통해 고된 노동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잠, 잠을 잘 잔다는 거죠. 뭐 행복한 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쓰러져서 낮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잘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비는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이는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새싹은 화자를 비롯한 식구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새싹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쯤은 쉬면서
목욕탕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자, 중심 소재의 의미입니다. 1년 삶은 감자는 가난이죠.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흐도 가난하게 살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감자 건강식으로 많이 먹지만 예전에는 살이 없어서 이런 감자를 먹었습니다. 2년의 잠인데 잠은 휴식이죠. 잠 편안하게 자는 것도 굉장히 복이죠. 3년은 빕니다. 비도 역시 또 휴식입니다. 시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은 감자는 가난한 현실을 상징하고요. 잘 삶아진 굵은 감자들. 이거는 진짜 감자가 아니고 잠든 가족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은 손이 가늘프고 예쁜 게 아니고 마디가 굵고 거치죠. 고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타고난 사람들. 타고난 사람은 삽질하는데 타고났다. 이거는 일을 사실 한번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도 몸에 배해야 되죠. 일하는 게 타고났다는 것은 고된 노동을 숙명으로 여기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목욕탕은 노동의 피로를 풀고 싶은 가족들의 소망이 담긴 그런 공간입니다. 화자의 과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던 구절은 고된 나날이었다. 화자가 이 고의 그림을 보고 과거를 이렇게 떠올렸는데 고된 나날이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구절은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자, 비 오는 날이면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쉬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자, 삶은 감자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 초라한 음식이고요. 가족의 가난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는 채 흐린 불빛 속에서 흐린 불빛은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 시각적 이미지로 가족의 고된 현실을 형상화했습니다.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때웠습니다. 뭡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늘 감자로 저녁 대신했다. 그 농부들의 힘든 삶을 보여줍니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식탁도 어떻습니까? 튼튼하지 않다, 그죠? 식탁도 낡은가 봅니다. 요거는 청각적 이미지로 가난한 형식을 형상화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셋째 형만이 이거는 그 그림 속의 형은 아니고요. 그림을 보고 떠올린 자기의 친형이죠. 셋째 형은 이농을 꿈꾸는 형입니다. 정말 이 농촌에서 못 살겠다. 딴 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형입니다.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아무 말도 서로 하기 싫을 만큼 힘들었죠. 현실의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고된 나날이었다입니다. 저녁입니다. 가난한 가족의 저녁 식사, 고된 나날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이건 뭡니까? 다른 것은 편하지 못하는 것을 잠만 은이잖아요. 은은 대조의 의미가 있는 보조사, 그죠? 다른 것을 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조사 만은, 잠만은 요 만과 은이 있네요. 만은 만과 은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처럼 주기법이네요. 피곤해 지친 가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감자알로 형상화했습니다. 주기법이고요.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 손처럼 이거는 고된 노동의 결과이죠. 일도 많이 하면 이래 손도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집니다. 주기법이 쓰여지고 유사한 구절이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대꾸법도 되네요.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서걱서걱은 이건 뭡니까? 음성상징은 어성어입니다. 땅을 파는 것은 이제 서걱서걱 판다. 이런 얘기 표현했죠. 현장감, 사실감을 주는데 여기는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자, 꿈속에서도 노동을 했다. 그 고된 삶의 모습이죠. 그 청각적 이미지가 이번에 많이 나타나네요. 누구나 삽질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삽질을 굉장히 잘한다. 이거는 결국 이것은 뭐냐면 고된 노동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맛있는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이거 맛있는 잠이잖아. 잠을 맛있다. 잠은 우리는 푹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잠을 맛있다. 이 잠자는 모습은 우리가 또 시각적 이미지로 본다면 맛있다는 것은 우리 미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노동에 있어서 잠은 잘 잤다. 자, 이거는 정말 잘 잤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 노동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 자, 저녁에서 밤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선이 전개됩니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든 가족,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자, 저녁에서 밤, 새벽으로 시간이 이동했네요. 구체적인 시간이 나타납니다.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빗줄기. 자, 비가 온다는 것은 요즘은 뭐 실내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실내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노동자가 일할 수 없는 날, 다시 말하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자, 새벽에는 빗줄기가 방을 두드는 게 부드러웠다. 왜냐하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새싹은 그 새싹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새싹 보면은 어떤 생명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희망, 생명력을 뜻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쉴 수 있고 또 어떤 새싹을 본다는 것은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희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정도겠죠. 빗줄기에 식물이 자라듯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되리라. 바다의 소망이죠. 위로와 희망입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위로받고 싶고 또 희망도 가지고 싶고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목욕탕은 요즘은 목욕탕을 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는데요. 옛날에는 집에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뭐 샤워, 욕조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가고 뭐 옛날 겨울에는 뭐 거의 목욕도 못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갈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고 싶었다. 목욕탕은 고동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가고 싶었다는 쉬고 싶었다. 자,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새벽입니다. 비 내리는 날 가고 싶은 목욕탕,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원리를 외우십시오. 자유시는 자유로운 형식, 서정시는 개인의 마음을 담았다. 반대가 되는 게 서사시죠. 운문시의 반대는 산문시가 됩니다. 성격은 회상적입니다. 고의 그림을 보고 옛날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농부들의 고달픈 삶, 고된 노동에 지친 일가족의 고단함과 휴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특징입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 작품, 여기는 고의 그림이죠. 앞에 이준석,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중섭과 관련된 그림도 있었고 또 다른 박수근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시도 소개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모티프로 했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시적으로 변형했습니다. 비가 와야만 휴식을 꿈꿀 수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쉬운 일상으로 차분하게 형상화해 있습니다.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여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실적 묘사로 현장감을 획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녁, 밤, 새벽이잖아요.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정리한 한눈에 보기 꼭 참고하십시오. 마침표를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생각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그 마침표 끊으면 딱 끊어진대. 마침표가 없으니까 좀 너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자, 활동 확인은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도움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연현입니다.